제일막 앨버커키의 핏빛 아침 평범했던 황혼이 녹아내리던 날. 시계를 잠시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2년 2월 미국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라는 도시는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막 특유의 서늘한 바람이 불지만 아침 햇살만큼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사롭게 내리쬐던 그런 날이었지요. 이곳에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79, 우리 나이로 80인 스텔라 할머니는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평생 백화점 판매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은퇴 후에는 지역 봉사활동도 다니며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지요. 할머니에게는 듬직한 손자 크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할머니는 손자가 운전하는 1989년형 포드 프로브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 공항 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갈까요? 손자의 다정한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는 낡은 히터 돌아가는 소리와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할머니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까지. 그 평범한 행복이 잠시 후 지옥불로 변할 것이라고는 신조차도 예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차는 동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스피커에서 점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할머니는 아침 식사 세트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49센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고작 500원 남짓. 동전 몇 개로 살 수 있는 그 따뜻한 검은 액체는 서늘한 아침 공기를 녹여줄 작은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손자 크리스는 커피를 받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탔던 포드 자동차에는 컵홀더가 없었습니다. 요즘 차들이야 컵홀더가 기본이지만 그때는 아니었죠. 차는 주차장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달리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크리스는 할머니가 편하게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을 수 있도록 시동은 켜둔 채 기어를 주차피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동작으로 상체를 약간 숙였습니다. 컵을 둘 곳이 없으니 양쪽 무릎을 오므려 그 사이에 커피컵을 끼웠습니다. 왼손으로는 컵을 단단히 잡고 오른손으로는 뚜껑의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빡빡한 플라스틱 뚜껑을 열기 위해 할머니는 무릎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뚜껑이 톡 하고 열리기를 기대했던 그 순간, 얇은 스티로폼 컵은 할머니의 악력과 무릎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퍽 하고 찌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컵 안에 갇혀있던 88도의 액체가 마치 댐이 무너지듯 할머니의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로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88도. 물이 끓는 점이 100도죠? 88도면 닿는 순간 아 뜨거워 하고 피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는 60도만 넘어도 1초 만에 화상을 입습니다. 하물며 88도라니요. 이것은 커피가 아니라 무색의 용암이자 액체로 된 불덩어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계셨던 옷은 하필이면 순면 트레이닝 바지였습니다. 이 옷감은 물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순식간에 빨아들였습니다. 펄펄 끓는 그 액체를 옷감이 가득 머금은 채 할머니의 여린 살결에 찰싹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액체는 할머니의 사타구니, 엉덩이,
허벅지를 타고 흐르며 닿는 모든 살점을 익혀버렸습니다. 아, 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닥치면 인간은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그저 윽하는 단말마와 함께 온몸이 경직될 뿐이죠. 차 안은 순식간에 커피 냄새가 아닌 역한 냄새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손자 크리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옷을 벗으려 했지만 젖은 바지는 피부와 한 몸이 된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분, 아니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할머니의 하반신 피부는 이미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화상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하다고 합니다. 끓는 물을 부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은 것이 기적일 정도로 생지옥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할머니. 의사들이 바지를 가위로 잘라냈을 때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의사의 진단명은 전층 화상 3도 화상. 피부의 겉면만 데인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지방층과 근육층까지 열기가 파고들어 완전히 익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할머니 신체의 6%가 3도 화상을 입었고 전체의 16%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가장 예민하고 약한 부위인 사타구니 주변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쇼크사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79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죽은 살점을 솔로 문질러 벗겨내는 변연절제술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허벅지 살을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만 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할머니는 혼자서는 걷지도 화장실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몸무게는 38kg까지 빠져서 앙상한 뼈만 남았지요. 활기차게 봉사활동을 다니던 그 멋쟁이 할머니는 이제 딸의 부축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커피 한 잔. 그 500원짜리 한 잔이 80년 동안 쌓아온 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참혹한 고통 앞에서 보인 거대 기업 맥도날드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비웃음이 병상의 할머니를 결국 법정이라는 전쟁터로 이끌게 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과연 맥도날드는 왜 그토록 뜨거운 커피를 팔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칼을 뽑아들게 되었을까요? 이 막에서 그 숨겨진 탐욕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제2막 80만 원의 모욕,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다. 다시 병실로 가보겠습니다. 끔찍했던 8일간의 피부 이식 수술이 끝나고 스텔라 할머니는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생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인 주디는 직장까지 휴직하고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20kg나 빠져버린 어머니의 앙상한 다리를 주무르며 딸은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 계셔야 한다는 그 무력감이 가족들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만 달러 약 2,4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1992년 당시에는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거금이었습니다.
의료보험 메디케어로 일부는 해결되었지만 나머지는 고스란히 가족의 빚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떼돈을 벌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지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맥도날드에 편지 한 통 써다오. 내가 부주의해서 쏟긴 했지만 커피가 너무 뜨거웠으니 내 책임도 있고 그쪽 책임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 병원비 중 내가 낸 돈 정도만 좀 보태달라고 해라. 그렇게 작성된 편지는 너무나 정중했습니다. 귀사의 커피가 너무 뜨거워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커피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고 저희가 부담한 병원비 실비 정도를 보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할머니가 요구한 금액은 위자료를 다 합쳐도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햄버거 제국 맥도날드에게 2천만 원은 하루에 버리는 햄버거 빵값도 안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던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대기업인데 사과 편지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본 딸 주디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과의 말 따위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 몇 줄과 함께 적힌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입니다. 다만 단골 고객에 대한 호의로 $800 약 80만 원을 줄 테니 이걸 받고 끝냅시다. 어르신들 80만 원이라니요. 피부가 녹아내려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80만 원을 던져준 겁니다. 이것은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자, 옛다. 이 돈 받고 조용히 해라. 늙은 노인네가 커피 좀 쏟았다고 유난 떨지 말고. 마치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듯 그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80만 원짜리 싸구려 취급을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통증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모멸감이 더 뜨거웠습니다. 내가 거지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평생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점잖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자존심이 그 80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처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된다.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놓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히 사람을 80만 원짜리로 볼 것이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상대는 맥도날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변호인단을 거느린 공룡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냥 80만 원 받고 잊으세요.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커피 쏟은 건 할머니 실수잖아요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텍사스의 한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드 모건이었습니다. 리드 모건. 그는 점잖은 신사라기보다는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 같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화상 사진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상이 아니다. 커피가 아니라 염산 수준이다. 도대체 온도가 몇 도였길래? 그는 맥도날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커피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맥도날드 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텍사스의 시골 변호사와 늙은 할머니가 우리에게 덤벼. 재판까지 갈 것도 없다. 법정에서 질질 끌어서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라.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법률 지식도 그들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리드 모건이 찾아낸 비밀 문서의 존재를 말입니다. 재판을 준비하던 리드 모건은 맥도날드의 내부 운영 매뉴얼인 운영 및 훈련 매뉴얼 아퍼레이션즈 언드 TRA이닝 매뉴얼을 입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합니다. 커피의 추출 및 보관 온도는 18190 F8288C를 유지할 것. 변호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88도? 어르신들 집에서 커피 드실 때 88도로 드십니까? 아닙니다. 보통 가정용 커피 메이커는 55도에서 60도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뜨끈하고 맛있습니다. 60도의 커피는 쏟아도 옷을 털어내면 뻘겋게 달아오를 뿐 피부가 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8도는 다릅니다. 이 온도에서는 피부에 닿는 순간 단 2초에서 7초 만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즉 쏟는 순간 옷을 벗을 틈도 없이 살이 익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온도를 고집했을까요? 변호사가 파헤친 진실은 철저히 돈의 논리였습니다. 맥도날드의 주요 고객은 출근길 운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사서 바로 마시지 않고 사무실까지 운전해서 갑니다. 맥도날드는 생각했습니다. 커피가 식으면 맛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할 거야. 처음부터 아주 펄펄 끓게 만들어서 주면 손님이 회사에 도착할 때쯤엔 먹기 좋게 식어 있겠지? 그러면 재고 관리도 쉽고 컴플레인도 줄어들 거야. 결국 커피의 맛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람의 안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손님이 바로 마시다가 입을 대든 쏟아서 화상을 입든 그건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식지 않는 커피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리드 모건이 맥도날드 측에 요청한 과거 사고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스텔라 할머니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강제로 받아낸 문서에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700건이 넘는 커피 화상 사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텔라 할머니 같은 노인도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젊은이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있던 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아기의 연약한 피부가 88도 커피에 닿았을 때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맥도날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커피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700번이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록을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고 단 1도도 온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 700명의 화상 환자는 하루에 팔리는 수천만 잔의 커피에 비하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고 입을 막는 것이 전 세계 매장의 커피 기계 온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이미 끝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텔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악마나 할 짓이야.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 이제 싸움은 2천만 원짜리 병원비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계산기로 두들기는 괴물 기업과 그 괴물에게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다윗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앨버커키 지방법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과연 거대 기업의 화려한 변론에 속아 넘어갈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검게 타버린 상처 속에 담긴 진실을 봐줄까요? 어르신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치열한 법정 공방, 그리고 맥도날드 임원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린 통쾌한 한 방이 제3막에서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제3막 법정의 반전 -5만의 가면이 벗겨지던 날. 1994년 8월 18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지방법원의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판사석 아래 배심원석에는 12명의 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집 아저씨, 동네 슈퍼 아주머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자기가 커피 쏟아놓고 왜 맥도날드 탓을 해?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더니 별걸 다 가지고 재판을 하네. 피고석에는 맥도날드가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 가득 자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증거를 채워 넣은 그들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따금씩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지요. 그들에게 휠체어에 앉은 79살의 스텔라 할머니는 그저 돈 좀 뜯어내려는 성가신 노인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휠체어 옆에 서 있는 텍사스 변호사 리드 모건의 가슴 속에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맥도날드 측 변호사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커피는 뜨거워야 제맛입니다. 미지근한 커피를 돈 주고 사드시겠습니까? 맥도날드는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맛을 위해 뜨겁게 제공했을 뿐입니다. 수백만 명의 고객이 그 뜨거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할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원고 스텔라 리벡 씨는 차 안에서 그것도 무릎 사이에 컵을 끼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컵홀더도 없는 낡은 차에서 말이죠. 이건 명백한 부주의 아닙니까? 만약 집 식탁 위에서 얌전히 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본인의 실수를 왜 기업에게 떠넘깁니까? 배심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커피는 뜨거운 게 당연하고 쏟은 건 할머니니까요. 법정의 분위기는 맥도날드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딸 주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쯤 리드 모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드 모건 변호사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커피는 뜨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여러분, 피부를 2초 만에 녹여버리는 액체를 우리가 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흉기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는 준비해온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맥도날드는 88도를 고집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2초에서 7초면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옷을 벗을 시간도 닦아낼 시간도 없습니다. 쏟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맥도날드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700건이 넘는 화상사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엉덩이가 다 타버린 여성도 있었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는 커피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700번이나 경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온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 맥도날드의 품질관리 총괄 임원인 크리스토퍼 애플턴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드 모건 변호사는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늑대처럼 아주 천천히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증인 맥도날드는 커피 온도를 88도로 유지하라고 매뉴얼에 명시했죠? 애플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커피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내는 최적의 온도니까요. 변호사, 그 온도인 88도의 액체가 사람 피부에 닿으면 3도 화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애플턴 잠시 망설이다가 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알면서도 그렇게 팔았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88도의 커피는 손님이 바로 마시기에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도 인정합니까? 애플턴 그렇습니다. 그 온도로 마시면 목구멍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컵에 경고 문구를 써놓습니다. 애플턴은 당당했습니다. 마시지 못할 정도로 뜨겁지만 식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였지요. 변호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사 증인, 당신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맥도날드는 이 사고들을 막기 위해 온도를 낮출 계획이 있습니까? 보통 이럴 때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거나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만한 임원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법정에서 자신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내뱉습니다. 애플턴 아니요. 우리는 온도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도 놀라서 안경을 고쳐 쓸 정도였습니다.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변호사, 700명이 화상을 입었는데도요? 그 사람들로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이때 애플턴이 내뱉은 말이 배심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애플턴 변호사님, 계산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1년에 수십억 잔의 커피를 팝니다. 그중 700건, 이건 통계적으로 0.000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숫자란 말입니다. 대다수 고객은 뜨거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고작 그 몇 명 때문에 나머지 고객들이 맛없는 커피를 마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숫자. 그는 스텔라 할머니의 끔찍한 고통을, 피부 이식을 받은 아이의 비명을 그저 계산 오차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로만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들은 나도 내 가족도 그저 통계 숫자로 보겠구나. 내가 맥도날드 커피를 마시다 죽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겠구나. 맥도날드의 오만함이 배심원들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드 모건 변호사는 이제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프로젝터 스크린을 내리고 할머니의 화상 부위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참혹했습니다. 사람의 피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버린 사타구니. 움푹 패어 뼈가 보일 듯한 허벅지. 이식 수술을 위해 그물처럼 난도질된 피부 조직. 단순히 뜨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부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임원은 이것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처가 무의미해 보입니까? 80살 할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이 지옥이 고작 500원짜리 커피 맛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까? 배심원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배심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의 상처는 웅변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폭력이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리드 모건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위해 섰습니다. 그는 맥도날드 변호인단을 가리키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맥도날드는 말합니다. 고객이 원해서 뜨겁게 팔았다고. 하지만 고객 그 누구도 뚜껑을 여는 순간 피부가 녹아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커피가 식으면 버려야 하고 그건 돈이 드니까요. 그들은 오늘 이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명의 피해자를 무의미하다고 모욕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비를 물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은 그 돈을 껌값으로 여길 테니까요. 저들이 가장 아끼는 것, 저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 바로 돈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고객을 숫자로 보지 못하도록 저들의 탐욕에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다.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공은 12명의 배심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단순히 치료비만 물어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철퇴를 내렸을까요? 어르신들, 전설로 남은 그 판결, 29억 원이라는 숫자가 탄생한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이 마지막 제3악에서 펼쳐집니다. 제3악 29억 원의 불벼락 정의가 탐욕을 심판하던 날. 어르신들, 모든 변론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평결 버딕트를 내릴 것을 지시했고 12명의 배심원은 법정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시계는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초침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그런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텔라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벼락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제가 욕심쟁이 노인네가 아니라는 것만 밝혀주십시오. 반면 피고석에 앉은 맥도날드 변호인단은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펜을 돌리거나 귓속말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지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감정적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야. 커피 쏟은 건 할머니 실수잖아. 기껏해야 치료비 몇 푼 쥐어주고 끝나겠지. 그들의 오만함은 끝까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배심원실 문 뒤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상식적인 분노였습니다. 약 4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배심원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했습니다. 법정 경위의 외침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맥도날드 임원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고 리드 모건 변호사는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한 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엄숙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그들은 피고석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맥도날드 수석 변호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든 것이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배심원 대표 평결을 내리셨습니까?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른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배심원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고 맥도날드의 커피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며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와 마이너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맥도날드의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냉정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원고 스텔라 리벡 또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커피 뚜껑을 열려고 시도한 부주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고의 책임을 맥도날드 80%, 스텔라 리벡 20%로 산정합니다. 어르신들, 이게 바로 미국의 합리적인 법입니다. 무조건 할머니 편만 든 게 아닙니다. 그래, 할머니도 조심했어야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판 기업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할머니가 입은 실제 피해액 병원비, 위자료 등 20만 달러 약 2억 4천만 원 중에서 할머니의 과실 20%를 뺀 16만 달러 약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맥도날드의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작 2억 원?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맥도날드 변호인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휴, 그럼 그렇지. 겨우 그 정도면 선방했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짐을 챙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판결은 그 다음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원 대표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의 맥도날드 임원들을 노려보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피고 맥도날드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푸유너티브 데머저즈를 명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단순히 피해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정신 번쩍 들도록 매를 좀 맞아야겠다는 뜻의 벌금입니다. 맥도날드 변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배심원 대표가 외쳤습니다. 금액은 270만 달러, 약 32억 원로 한다. 탕, 탕, 탕.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32억 원.
당시 1994년의 물가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비명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고 맥도날드 임원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었다는 그 사실에 억눌려왔던 서러움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르신들, 배심원들은 왜 하필 270만 달러라는 숫자를 불렀을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적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섭고도 통쾌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물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하루에 커피를 팔아버는 매출이 얼마입니까? 답은 하루 약 135만 달러 약 16억 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기업은 사람 700명이 다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괴물들이다. 몇 천만 원 벌금 때려봤자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배심원이 제안했습니다. 딱 이틀치만 뺏읍시다. 네.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서 단 이틀 동안 커피를 팔아버는 돈. 그 정도는 뺏어야 뼈아픈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135만 달러 곱하기 2일. 그래서 270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 안전을 무시하고 번 그 돈, 단 이틀치도 가질 자격이 없다. 토해내라. 그것은 단순한 배상금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대 자본의 뺨을 후려친 정의의 회초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세상은 참 야박했습니다. 판결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쏙 빼놓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았지요. 커피 쏟고 30억 챙긴 할머니, 미국은 소송공화국, 나도 맥도날드 가서 커피 쏟아야지. 맥도날드의 로비 탓이었을까요? 언론은 할머니를 돈에 미친 사기꾼으로, 배심원들을 감정에 치우친 바보들로 매도했습니다. 사람들은 88도의 공포는 모른 채 그저 30억이라는 돈에만 집중하며 할머니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법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배심원들의 뜻은 알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48만 달러 약 6억 원로 대폭 깎았습니다. 결국 맥도날드와 할머니는 비밀리에 합의를 했고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6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30억을 받아서 호의호식했을까요? 아닙니다. 병원비 갚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남은 돈으로는 평생 화상 후유증을 치료하며 조용히 사셨습니다. 돈방석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돈은 깎였지만 할머니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재판 이후 맥도날드는 조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커피 온도를 10도 이상 낮췄고 컵 뚜껑을 더 튼튼하게 바꿨으며 컵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CAUTIONHOT라는 경고 문구를 아주 크게 박아 넣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덩달아 안전 기준을 강화했지요. 오늘 아침 어르신께서 드신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주가 마시는 안전한 핫초코 한 잔. 그것은 스텔라 할머니가 3도 화상의 고통을 견디며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싸워낸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입니다. 2004년 할머니는 91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 재판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데 기여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어르신들, 우리는 종종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대기업을 어떻게 이겨.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넘습니다. 스텔라 할머니의 지팡이는 거대 기업의 오만함을 부러뜨렸고 그녀의 화상 흉터는 우리 사회의 양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의 존엄은 그 누구도 공짜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당함 앞에서는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스텔라 할머니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미국 변호사 정킴입니다. 방금 맥도날드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세상에 커피 한 잔 쏟았다고 30억이라니 하고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어르신들, 이건 저 멀리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네, 우리가 매일 장 보러 가는 마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시는 것 같은 아주 인자한 할머니 한 분이 저녁 반찬으로 나물을 사러 가셨어요. 기분 좋게 신선식품 코너를 걷고 계셨는데 아이고, 바닥에 누군가 흘린 상추잎과 물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만 어이쿠 하고 미끄러지셨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안타깝게도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때 마트 직원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맥도날드랑 똑같습니다. 아유 할머니,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치료비에 보태시라고 마트 상품권 5만 원권 한 장 챙겨드릴 테니 이거 받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술비에 간병비까지 수백만 원, 아니 1,000만 원이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고작 상품권이라니요. 맥도날드가 80만 원 던져준 거랑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우리 할머니 맥도날드 사건 공부를 미리 하셨나 봅니다. 아픈 와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여보게 총각, 상품권은 넣어두게. 나 상품권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이 마트가 시설 관리 잘못해서 내가 다친 거니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접수해주게. 만약 안 해주면 나 지금 당장 1372 소비자원에 전화할 거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손주에게 시키셨습니다. 얘야, 저기 바닥에 물기랑 상추잎 사진 얼른 찍어라. 그리고 천장에 CCTV가 우리 쪽 보고 있는지 확인해. 캬, 정말 똑소리 나지 않으십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마트 점장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은 물론이고 할머니가 아파서 고생하신 마음에 대한 위자료까지 수백만 원을 제대로 배상받으셨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신 덕분에 그 마트는 바닥 닦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할머니가 싸워서 전 세계 커피컵에 뜨거운 주에 문구를 넣었듯이 우리 할머니 덕분에 동네 이웃들이 더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게 바로 우리 이웃을 지키는 길인 셈이죠. 핵심 요양마트에서 넘어졌을 때 행동 요령 5가지. 자, 어르신들. 오늘 이것만은 꼭 외우고 가세요. 만약에 마트나 식당,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거나 다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딱 이 5가지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첫째, 아이고 창피해 하고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넘어지면 민망해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일어나다 뼈가 어긋나서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고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천천히 살피셔야 합니다. 2. 둘째, 휴대폰을 꺼내서 바닥을 찍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 싸움이거든요. 바닥에 고인 물, 삐져나온 전선, 미끄러운 상추잎. 내가 밟은 게 무엇인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찍어두세요. 손이 떨리시면 직원이나 주변 분께 이것 좀 찍어주세요 부탁하시면 됩니다. 3. 셋째, CCTV 지우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하세요. 직원이나 점장이 오면 꼭 말씀하세요. 내가 넘어진 장면 CCTV에 찍혔을 테니 그거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해달라고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미리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4. 넷째, 보험 접수해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사장님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큰 마트나 식당은 손님 사고를 대비해서 이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다 드러났거든요. 사장님 생돈 뺏는 게 아니라 가게가 든 보험으로 치료받겠다는 거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국번 없이 1372. 꼭 기억하세요. 5. 다섯째, 당장 안 아파도 꼭 병원에 가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시는데 사고 직후엔 긴장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셔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마트에서 넘어졌다고 기록을 남기셔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억울하게 내 돈 들여 병원 가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내 몸과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편 미국 변호사 정킴이었습니다.